오케이. 안녕하세요. 수익으로 촉촉하게 젖어드는 유튜브계 촉도사 삼삼한 촉선생입니다. 오늘은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가 되겠죠. 이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세계 각국 주요국들은 가솔린, 디젤이 되겠죠. 그걸로 굴러가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및 생산을 중단하겠다라는 계획을 속속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2025년에 중단하겠다고 하고요. 덴마크 2030년, 일본 2050년. 자, 반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휘발유차, 경유차는 없어지게 되겠군요. 중국은 2035년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모 대권 후보께서 2040년도에 중단하겠다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도에 내연 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최고급 차종이죠. 제네시스는 2025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친환경차 현재 판매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친환경과 관련된 올 7월까지 올해 누적된 어떤 현황표가 되겠는데요. 전기차를 봤더니 글로벌 전 세계에서 7개월 동안 300만 대 정도 팔렸군요. 이게 어느 수준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전체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휘발유, 경유차 포함해서 4,800만 대가 팔렸는데 전기차는 얼마가 팔렸다? 300만 대. 그 어떤 비중을 보면 6.3%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관련된 거 난리 나고 있죠. 그렇군요. 현재 가장 속도가 빠르게 대수도 어떤 그 판매 수량도 가장 크게 늘어나는 국가가 중국과 유럽입니다. 7월까지 7개월 동안 중국 120만 대 수준, 유럽 또한 비슷합니다.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10%, 15%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뭐 4만 대 수준으로 4%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향후 미래의 차, 수소차는 미국 2,000대, 한국 뭐 한 5,000대 정도 돼요. 우리나라 가장 앞서 있는데 정말 친환경차 중 수소차는 지금 판매가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주 현대 기아차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볼까요? 전체 4,800만 대 전체 자동차가 7개월 동안 팔렸는데 현대기아차 합쳐서 한 400만 대 정도 팔았어요. 비율을 보면 약 한 8% 정도 되네요. 세계 현대기아차 합쳐서 판매 대수로는 4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전기 수소차 부분 한 18만 대 정도로 판매 비중이 4.5%, 세계 평균 6.3%에 좀 못 미치고 있네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글로벌 전기차, BEV는 순수 전기차를 말하고 PHEV는 하이브리드카를 말합니다. 월별 판매 증가율, 최근 2021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으나 월별 판매 증가율 150% 정도로 매우 많이 늘고 있어요. 우측에 월별 비중, 전체 판매 차량 중에서 전기 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 정말 이거 끝없이 올라갈 건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속에서 현대차의 위치와 투자 전략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현대차의 1994년경서부터 보여지고 있는 월봉 차트가 되겠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2개를 쳤죠. 화살표 쭉 올렸는데 그 옛날 우리나라가 IMF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9년 8년이 있어요. 그때 저가가 8,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랬던 것이 얼마죠? 2011년도 이게 얼마? 27만 원 정도까지 올라요. 이 몇 배예요? 몇 배? 뭐 계산도 안 되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그 IMF 당시 골드만삭스가 했나 그래요. 우리나라 5대 그룹 중 가장 먼저 망할 그룹. 그 중에서 또 회사는 현대차라고 지목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놀라운 발전을 일으키죠. 그에 따라 주가도 이렇게 급상승을 장기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물론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건데 그 첫 번째 이유로 제품 믹스가 좋다. RV서부터 소형차, 중형 대형차까지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좋다라는 것이죠. 어느 하나에 치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 판매가 집중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유럽, 중국, 아시아 등 제품 판매 지역 믹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죠. 세계 4대, 5대 자동차 회사 중 가장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하여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장기간 상승했던 것이죠. 자, 올해는 작년 3월 6만 5천 원했던 주가가 제가 쇼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 28만 9천 원까지 올랐다가 급하락을 하죠. 그래서 현재는 20만 원 초반대, 21만 원대를 하고 있어요. 이 주가가 이 촉선생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그 근거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외국인과 기관이 도대체 현대차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은요, 몇 년 내, 3년 내 가장 그 역대 최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8.58%. 정말 2019년 말서부터 끊임없이 팔았죠? 끊임없이? 그렇군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기관 보유는 작년 9월 1일 70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피크고요. 그리고선 계속 매도를 해서 일단 보유 수량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보유 수량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차 거래라고 하고 대차 거래 매도를 무려 500만 주 가까이 현재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차 주가만 본다면 현대차 주가 하락에 베팅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외국인 기관 동향은 이렇군요. 현대차를 지금 버리고 있군요. 자, 지금은 이제 기아차를 보고 있는데 기아차는 조금 나은 듯 보이긴 하지만 올 들어서 기아차는 2월 달에 피크를 찍어요. 주가상 10만 2천 원. 그 이후 횡보를 그 주가는 보이고 있고 그 8만 지금 6천 원대 정도 하고 있는데 외국은 계속 팔다가 최근에 조금 사고 있죠. 그래서 끝을 좀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올 중반부 이후 기관은 계속 팝니다. 그렇군요. 현상 이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 토요타, GM포드, 폭스바겐, BMW, 다임러 등의 회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한 차트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EV, EBITDA, 기업 가치 그 기준으로 보고 봐서도 그렇고 어느 하나 현대기아차가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이 없지요. 현재의 주가는 미래 말고요. 현재의 주가는 이렇다라는 말씀이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현대차의 주봉 차트가 되겠어요. 제가 오른쪽 중반부 이후 네모로 박스를 쳤는데 이것은 향후 현대차의 주가가 박스권 상단에 가면 떨어지고 박스권 하단에 가면 그나마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이 촉선생이 예측하는 박스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 이래요. 전기차가 팔리기 이전에는 다 뭐였죠? 휘발유 경유차였죠. 그렇죠? 그러면 세계 글로벌하게 중산층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연평균 어느 정도 성장은 하겠죠.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그런데 내연차, 휘발유 경유차 말고 전기차로 바뀐다는 건 뭐죠?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자연적 성장 말고는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휘발유 경유차는 이제 못 팔고 그거를 전기차, 수소차가 향해 대체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끈한 성장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전기차 부분에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전기차에서 가장 비용 부분, 원가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배터리죠. 약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지하죠. 이것을 유수한 현대 기아차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다 내재화하고 있어요.
자기 제품화, 공장에서도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는 굉장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경쟁자 폭스바겐, GM 이미 배터리 공장 착공했어요. 인도네시아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LG화학과 협업을 할 줄 알았는데 이거 LG화학 단독으로 설립을 합니다. 만약에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전기차 보조금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안 있어 몇 년 안에서 폐지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에 일단은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죠. 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2분기 실적 현대차 좋았어요. 그 2분기를 작년 2분기와 비교를 한 거예요. 특히 네모박스 두 개를 쳤죠. 하나는 중국, 하나는 국내입니다. 자, 파란색 쪽은 작년 2분기에 그 도매 부분을 뜻하는 것이고 올 도매 부분을 뜻하는 것이고 녹색 부분은 작년 소매, 올 소매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둘 다 마찬가지인데 중국 번역에서는 무려 27.8% 소매 부분에서 감소를 일으켰고요. 도매 부분은 19.7%, 우리나라는 도매 소매 약 11% 정도 감소를 일으키고 있죠. 야, 세계 최대 격전지 중국에서 완전히 죽을 쓰고 있군요.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다른 경쟁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대비해 경쟁이 밀리고 있고 특히 중국 자국 자동차 회사의 가성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IMF 때 그때 8,000원 했던 주가가 27만 원 가는 장기적 상승 구간에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제품별 믹스가 좋다. 소형, 중형, 대형, RV까지 차종이 시장에 먹히는 다양한 차종을 보유하고 있었다였죠. 근데 그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지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와 올 2분기의 자동차 믹스예요. 여기서 A급, B급, C급, D급, 제네시스 SUV. 자, 제네시스 SUV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A급으로 갈수록 산차, 액센트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B급은 아반떼, C급 소나타, D급 그랜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 A에서 D로 갈수록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마진이 좋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체 차량 수량은 소형 AP, B급은 많이 늘었죠. 2.75, 4.8%, 7%, 7.3%니까 그죠? 그런데 CD 제네시스는 줄었다라는 거죠.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죠? 이거 제품 믹스의 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도 봐야 되지만 이게 금이 가면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현재는 수소차 부분에서 앞서 있어요. 글로벌 1위라고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이 수소차 지금 많이 늘고 있지 않는 이유 뭘까요? 수소연료 전지 비싸요. 너무 비싸. 경제성이 없죠. 그러면 수소연료 충전할 수 있는 곳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별로 없어요. 자, 그 연료인 그린 수소, 청정 수소 한국가 이것은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탄소를 발생하면 이거 말짱 꽝이겠죠. 지금 탄소 저감을 위해서 글로벌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게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수소를 그린 수소, 청정 수소 하는데 생산당 1kg당 현재 3달러 수준인데 이게 1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은 2020년. 지금부터 약 40년 정도 더 걸린다라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해요. 그런데 2040년까지 세계적인 1위를 한다는데 누적 생산량 2030까지 이렇게 누적한 생산 620만 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보급대수 점유율 1위지만 그 규모는 참 정말 미미하다. 자, 주요국 수소 자동차 보급 계획을 보면 2020년과 2030년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한국 1만 대 63만 대, 중국 5천 대 100만 대, 일본 4만 대 80만 대, 독일 15만 대 180만 대 하는데 2030년이 가봤자 이거 다 합쳐봐야 몇 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체 글로벌 그 차량 수요량에 비해서. 그렇군요. 참 하세월 걸리겠네. 지금 문득 어쩌다 수소와 관련된 주가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현대차는 크게 보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작게 보면 21만 원, 23만 원의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기아차는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현대 기아차를 작년과 같이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죠. 전기차 배터리 판매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잘 팔고 있는 글로벌 탑 1에서 탑 5까지 보이고 있어요. 1위 CATL, 이건 CATL, 이건 중국 기업이에요. 오, 중국 기업이 1등이네. LG화학인 줄 알았는데 물적 분할한 아직 상장이 안 된 LG 에너지 솔루션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2위예요. 그리고 3위 파나소닉 일본이고 BYD 이것도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그렇구나.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큰 어떤 크랙이 문제점이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게 뭔지 봅시다.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겠죠. 전기차 부분하고 다 내연기관차가 대체가 될 것이니까 그렇죠. 꼭 2차 전지가 필요하니까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발전 뭐 이거 관련된 ESS 시장도 커질 것 같으니까. 자, 그런데 과거와 같이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력이 만약에 다른 경쟁 글로벌 업체보다 뒤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닭장 안에서 센 놈이 모이를 많이 먹는 놈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옛날 메모리 반도체가 생각이 납니다. 자, 주가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향후 성장성을 보고 지금 당장 해당 업종 관련 기업을 장기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촉 선생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그 첫 번째 넘버원 이유는 중국 CATL의 배터리 업체죠. 놀라운 성장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특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투팩 기술을 상용화시켰어요. 셀투팩이 뭐냐면 2차 전지는 조그만 게 있어요. 셀 100개가 모여서 모듈, 어떤 부품, 합체된 부품을 만들고 이 부품 한 10개가 모여야 팩이 돼서 그 팩을 탁탁탁 장착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전기차에. 이것을 모듈 중간 과정을 빼고 셀에서 팩으로 간다고 해서 셀투팩이에요. 이 기술을 완전한 상용화를 했죠. 이렇게 셀투팩이 되면 뭐가 좋냐면 배터리가 적어져요.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20% 정도의 공간 확보가 되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까 똑같이 충전해도 오래 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부품 수가 40% 이상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렇구나. 이런 이유로 인하여 테슬라의 신모델 모델 3, 폭스바겐의 ID3에 누구 거를 CATL의 셀투팩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건 2, 3개월 전인데요. 현대차는 물론 1세대 전기차 코나가 있어요. 이것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생산하는 건 아니죠.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코나의 리콜 사태 한 4천억 정도 충당금을 작년에 적립을 했고요. GM의 배터리셀 제조 결합 등등으로 해서 화재 사고가 났죠. 찝찝한 거예요. 현대차도. 그래서 LG화학을 버립니다. 차세대 전기차 3종을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2종을 누구한테 준다? 중국의 CATL에게 줍니다. 이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만. 그리고 또 하나 기술력인데요. 811 배터리라고 합니다. 자,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동막 등 여러 가지 부품과 소재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양극재는 소위 말해서 NCM 믹스예요. N이 뭐냐면 니켈이고 C는 코발트, M은 망간입니다. 이걸 믹스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니켈의 함유량이 높으면 굉장히 똑같이 충전했는데 오래 달려요. 참 좋죠?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니켈을 많이 넣을수록 폭발을 해요. 폭발할 위험성이 높다 이거죠. 이거를 안 폭발하게끔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게 811 배터리. 니켈을 많이 넣었다 해서 하이 니켈 배터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와, 죽이는구만. 이거 LG화학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니켈 함유량 지금 80%인데 이것도 대단한데 90% 함유하는 양극재 개발, 그 배터리 개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보다 참 광산이 많겠죠. 우리는 다만 특히 무슨 자연자원 별로 없으니까 수직 계열화를 시켰어요. 배터리 생산에 원료 광산, 그 다음에 양극재 등 제조 자회사를 수직 계열화 시켜가지고 LG화학과보다 동일한 어떤 성능 배터리를 비교했을 때 15% 이상 절감된다라는 것이죠.
싸서 싼 값에 살 수도 있었는데 기술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근데 기술력조차도 앞서 가려고 하네요. 또 치명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유럽은 4년 내 유럽 내 돌아다니는 전기차에는 유럽 내에 생산해내는 자기네 유럽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스웨덴 노스볼트 회사입니다.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부사장 출신 피터 칼튼이 설립 멤버예요. 여기서부터 좀 찝찝한데 이 폴란드에 공장 착공을 합니다. 5기가와트시에서 12.5기가와트시 굉장히 많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 내년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네. 이 노스볼트는 이렇게 하기 위하여 BMW, 폭스바겐, 골드만삭스로부터 1억 달러 투자를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폭스바겐은 또 9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독일 내 배터리 공장을 노스볼트에게 지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죠. 연구원을 이미 핵심 연구원을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 다음에 푸조, 영국 합작사, 독일 최대 국책연구원, 커스텀 셀즈라는 등등이 있는데 여기 배터리 셀 제조, 자체 제조를 이미 많이 진행하고 있고 곧 셀을 제조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의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 네모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요. 야, 25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자, 작년부터 진짜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리고 지금 72만 5천 원. 자, 100만 원간에 200만 원간에 하는 소리는 지금 절대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LG화학 그러면 기관 외국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봉 차트인데요. 네모 박스 친 부분을 보세요. 90만 원 최근 고점인데 거기서부터 어때요? 외국인 주야장창 팔고 있죠. 낌새 몰라서 그럴까요? 뭐 화재 사고도 났고요. 기관 보유 수량, 이 기관도 최근 조금 사는 듯하지만 계속 이 기간 안에서도 보유 수량을 줄이고 있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대차의 매도 수량을 늘리고 있죠.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삼성 SDI 좀 굳건히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또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 경쟁 상대가 CATL 그리고 유럽 굴제 그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삼성 SDI는 조금 늦게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 9월 들어 기관 외국인 매도 같이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 2차 전지, 그 삼성, SDI, LG화학 등 우리 국내 업체와 다른 나라 업체와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한 건데요. 이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고 세계 3위권 파나소닉 일본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PER, PBR, EV/EBITDA 어느 측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 굉장히 오히려 PER 측면 이런 거, EV/EBITDA 측면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경쟁 상대한테 밀린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치킨 게임에서 밀린다. 그러면 그 옛날 세계 3위권 메모리 업체 일본 LP다. 눈물을 머금고 4위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국내 그 소재를 제공하는 에코프로벤 무지하게 유명하죠. PER 77배, PBR 10배, EV/EBITDA 44배. 자, 아직까지 고공권에 있는데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먹었으면 충분히 먹었으면 이제는 좀 털으셨으면 합니다. 자, 결론은 지금의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된 조정이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존 치킨 게임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LG, 삼성, SK가 그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는 확신이 지금 안 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공권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LNF 대주전자재료 요새 핫하죠. 양극재, 양극화 물질, 아까 NCM이라고 했죠. 니콜, 코발트, 망간, N극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인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마디 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과거처럼 향후 2차 전지 관련주 막대한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으니 지금 장기 투자해서 따따블 먹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상 삼삼한 촉선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촉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